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라이어 플랫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한번 나와줬죠. 이날 이제 장 초반에 장 시작하기 전에 프리장에서 이쯤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추천 후 3일 만에 22% 상승을 했고요. 이전에도 추천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상승을 할 때 한 3번 정도 추천을 드렸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섹터의 연관성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비우스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규모 계약이 있었죠. 그 영향으로 코인 채굴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엇이란 기업은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죠. 동시에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배전 장비, 맞춤형 전기 솔루션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아이렌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아이렌하고의 공통점은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부가 비즈니스가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네오 클라우드 쪽이죠. 그리고 라이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제품을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아이렌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라이엇 플랫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둘 다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 이후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4년간 매출액 성장률을 비교를 해 봐도요. 아이렌이 1700%대, 그다음에 라이어 플랫폼스가 2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성장률을 봐도 110%대 33%로 아이렌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아이렌이 매출액을 추월을 했어요. 추월을 했고 그다음에 수익이 들쭉날쭉한 라이엇에 비해서 아이렌이 다소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매매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사는 행위죠. 그래서 현재의 어떤 상태보다도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사 간의 어떤 시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어 플랫폼스의 월봉을 보시면 2021 년도에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조정을 많이 받고 다시 또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로켓을 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월봉만 보더라도 두 기업의 어떤 성장성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 추세를 봐야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왔던 그날의 이제 30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라이어 플랫폼스의 최근 30분 봉이고요. 제가 이제 이날 9월 9일 저녁이었죠. 이때 멤버십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네비우스와 MS의 어떤 174억 달러 그 AI 인프라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결하자마자 네비우스라든지 아이렌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계약 당사자인 네비우스는 순간 상승률이 70%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이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이기 때문에 8.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해 가지고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달랐죠.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서 새벽 2 시가 돼서야 이 8%의 상승분을 거의 본전치기를 하고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라이어 플랫폼스는 애초에 상승한 게 없었죠. 그래서 10시 반부터 노박으로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은 저녁 시간 기준 수익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관심이 점점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변동보다 AI 붐 속에서 채굴 인프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채굴 수익성은 반감기에 크게 의존했지만 지금은 전력 비용의 급등, 그리고 장비 생산 경쟁, 그다음에 업체 난립, 이런 다른 변수들에 크게 노출이 돼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번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오른 것보다 많이 오를 것을 찾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취할 수 있다면 프리장에서의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올라서 겁이 날 땐 종목을 불문하고 조정 시에 뉴스의 크기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를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엄청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럴 때는 못 사죠. 엄청나게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정을 주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사도 될까? 이게 인제 최대의 고민이 되겠죠. 그럴 때 인제 뉴스의 크기, 어떤 파급력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그게 '괜찮은 뉴스다.' 하면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인제 아이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랜드도 여기서 상승을 했었죠. 이게 인제 오전 6 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드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인제 저녁 시간에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아이랜이 요 대장 기준해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과연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인제 뉴스의 크기를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적극적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아이랜은 꾸준히 상승을 해 줬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런 조정에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 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첫 상승 후 꾸부정한 고가 놀이 패턴을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이 됐든 분봉이 됐든 첫 번째 상승 흐름 후 가격이 유지된다면 2차 상승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제 꾸부정한 사람이 팔을 앞으로 뻗고 있는 모양이다. 요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한번 상승을 한 후에 어떤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안 나오고 그 고가 라인을 유지를 해 주면서 가격이 살짝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손을 앞으로 뻗는 것처럼 살짝 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상승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튀어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잡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라는 것은 항상 컨센서스의 스토리 라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높게 떴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이 유지가 되는 고가놀이를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분봉이든 일봉이든 우리가 스토리 라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 종목 간의 연관성과 그리고 서열을 정리해 두자라는 거죠. 서열이라는 것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1 등주, 2 등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코인채굴,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종속 관계에 있고 또 순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연결고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스의 구조를 해석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릴 만한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에 자주 출몰하는 스몰캡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힘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 100 위를 이렇게 정렬을 해 보면은 M7이라든지 초대형주 이런 종목들은 늘 거기 상주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스몰캡들이 100 위, 100 위권 안으로 들락날락하죠. 하지만 인제 유난히 많이 보이는 그런 스몰캡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종목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덩치에 비해서 힘이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교훈 세 가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섹터 연관성을 활용한 매매법의 예시로 볼 수 있었던 최근에 상승을 했던 라이엇 플랫폼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